여러분, 자, 고전작품 이해 감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37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자,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이자가 남쪽으로 어떤 강을 건너는데 때마침 배를 나란히 해서 건너는 사람이 있었다. 두 배의 크기도 같고 사공의 수도 같으며 배에 탄 사람과 말의 수도 거의 같았다. 그런데 조금 후에 보니 그 배는 나는 듯이 달려서 벌써 저쪽 언덕에 닿았지만 내가 탄 배는 오히려 머뭇거리고 전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까닭을 물었더니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배는 사공에게 술을 먹여서 사공이 힘을 다하여 누를 젓기 때문이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탄식하기를, 이 조그만 배가 가는데도 오히려 뇌물에 있고 없음에 따라 지속 선후가 있거늘 오늘날까지 하급관직 하나도 얻지 못한 것이 당연하구나. 즉 뇌물을 바치지 못한 것이 자신이 하급관직에 머물러 있음을 앞서, 자, 무슨 얘기? 사공이 배를 빨리 젓고 또는 느리게 젓고 하는 그 이야기에 빗대서 우의, 즉 숨은 뜻을 전달하는 일종의 설문학이 되겠습니다. 주례설이었습니다. 뇌물로 부패한 현실 세태를 주제의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의 이치를 통해 글쓰기가 자신의 견해를 스스로 했다. 자신의 견해를 스스로 있는 것도 맞습니다. 깨달은 바를 직설적으로 제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직설적이 아니라 유추의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니까, 자, 적절치 않습니다. 공통된 성질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양식으로 유추적인 사고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여러분, 유추라는 것은 빗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관념을 직접 제시하면 직설적이지만 그 원관념을 무엇에? 보조관념에 빗댔잖아요. 그러니까 직설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원관념 뭡니까, 여러분? 원관념은, 자, 뇌물에 의해서 직위, 직분이 달라지는 세태가 원관념이 되겠고요. 이런 걸 수의 유무에 따라, 수의 일종의 뇌물이 되겠죠. 유무에 따라 배의 속도를 달리하는 사공의 모습에 빗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설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것은, 자, 3번입니다. 자, 이규보의 주례설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 38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자, 이규보의 경설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것도 설문학인데요. 자, 원관념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보조관념에 빗댔을까요? 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조관념이 이제 거울입니다, 거울. 즉, 맑은 거울과 흐린 거울을 얘기했죠. 맑은 거울보다 흐린 거울이 더 좋다. 왜? 맑은 거울은 지나치게 맑아서 자신의 못생긴 얼굴이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놀라 거울을 깨트릴 우려가 있다. 하지만 흐린 거울은 흐리기 때문에 자신의 못생긴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서 거울이 깨질 염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맑은 거울과 흐린 거울에 빗대서 지나치게 깨끗하면 어떻게 된다? 살 수 없다, 여러분. 올바른 처세훈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원관념은 처세훈입니다. 지나치게 깨끗하면 살 수 없다. 그 다음에 세상에는 잘생긴 사람보다 못생긴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걸 통해서 바른 사람보다 바르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즉 현실인식도 들어가 있죠. 현실인식. 못생긴 사람이 더 많다, 즉 바르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올바른 현실인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보의 경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1번 보겠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적고 못생긴 사람이 많다라는 말에서 거사의 현실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용모에 대한 거사의 논의는 결국 용모는 도덕성, 지혜, 안목 등을 빗댄 것입니다. 즉 잘생긴 사람, 그리고 도덕성, 지혜, 안목이 높은 사람이고요. 못생긴 사람, 도덕성, 지혜, 안목이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후 거울을 닦겠다는 얘기는 거사가 지닌 처세관입니다. 그 다음 이상주의적이고 결백한 자세로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거사의 높은 의지 같은 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4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다음 작품에서 나타난 거사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이규보의 경설입니다. 거울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맑고 깨끗해야 한다?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거울은 오히려 뭡니까 여러분? 못생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서 거울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맑고 깨끗해야 된다? 그 얘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2번 못생긴 사람들은 깨끗한 거울을 좋아하지 않는다. 맞죠? 그렇죠? 그 다음 3번 거울의 본질은 외적 윤회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 흐린 거울을 본다고 해서 잘생긴 사람의 얼굴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거울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잘생긴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모두 맞는 얘기인데요. 1번 즉 깨끗한 거울이 좋다. 즉 거울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거울이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39번은 1번입니다. 그 다음 40번 보시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게 묶인 것은 역시 이 규보의 경설입니다. 옛적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 무엇을 보기 위함이었어요? 그 깨끗함을 보기 위함이었죠. 왜? 그 사람들은 겉만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겉만 보는 사람들은 깨끗함을 추구하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그 맑음, 즉 그러니까 흐림이죠. 흐림을 취합니다. 왜? 나는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 나는 속을 보는 사람이죠. 내면을 보는 사람이에요. 결국 앞에는 맑음, 뒤에는 흐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경설과 관계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상 설문학이었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41번입니다. 이번에는 조식의 시조입니다. 삼동에 배옷 입고, 삼동 추운 겨울에 배옷 입습니다. 삼배옷이니까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 몰락한 선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암혈 역시 그냥 바위구멍 속에서, 즉 배옷, 암혈 등은 모두 몰락한 선비의 생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눈비 맞아 구름 낀 변위조차 쬐는 적이 없습니다. 구름 낀 변위, 볕은 임금의 은택입니다. 은혜, 즉 구름 낀 변위마저 쬐는 적이 없어요. 임금에게 이만큼의 혜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산에 해 진다 하니, 서산, 해가 서산으로 집니다. 즉 임금의 죽음을 말합니다. 눈물 겨워하노라. 내가 임금에게 이만큼의 혜택을 받은 적도 없지만 임금이 돌아가셨다 하니 신화된 도리로 눈물 겹다는 얘기입니다. 기억은 화자의 처지나 생활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 즉 눈비입니다. 화자와 중심 대상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눈비, 배옷, 암혈 모두 화자의 소박한 생활 또는 어떤 곤궁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귿, 서산, 즉 화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과 구별되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화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은 어디다? 시골, 그죠? 예. 그 다음에 임금이 계신 곳은 어디다? 서울이니까요. 그 다음 리을, 눈물입니다. 상황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직접 표출된 부분이 맞습니다. 따라서 41번은 2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다음은 42번입니다. 다음 시조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지압이 밭갈러 갈제 밥꼬리 이고가 밥상을 들어 눈썹에 맞추이다. 즉 아내는 밥상을 눈썹에 맞춰서 남편에게 바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친코도 고마우시니 손이시나 다실까. 즉 부부, 즉 남편과 아내가 유별, 마땅히 구별됨이 있어야 함을 얘기했습니다. 자, 1번 부부애이 경치하고 상대 여핀이라.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며 그 다음 상대를 항상 손님과 같이 대할 것이라. 그러니까 손님처럼, 그죠? 예, 밥상을 문석에 맞춰서 이렇게 받쳐야 되는 얘기입니다. 서로 공경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생하자 부모, 즉 나를 낳아주신 건 부모이지만은 지하자 나를 알아준 건 포자야라, 즉 포숙하다. 관중과 포수과의 사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회, 도리지방원, 복숭아꽃과 이 오약꽃이 핀 동산에 모여 서, 천륜, 지, 락사, 천륜의 즐거움을 펼친다. 그런 얘기고요. 4번 삼고, 신, 초려, 지 중에 자신, 이, 당세, 지사라. 신하가 있는 곳에 몸소 3번이나 찾아오셔서 당시의 일을 신하에게 직접 묻곤 하셨다. 즉 삼고 추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43번입니다.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길 위에 돌 붙여 벗고 굶고 마주서서 바람비 눈소리를 받도록 맞을 망정 인간의 이별을 물으니 그를 부러워하노라. 눈소리 비록 맞을지언정 인간사 이별을 물으니 차라리 그게 부럽다는 얘기입니다. 자, 놀부처에 대한 신앙을 풍자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즉 주제는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인간사 이별이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정의 존재, 돌부처에 빗대어서 작가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한 줄은 모두 4개의 호흡단위, 즉 자 보세요. 길 위에 두 돌부처 벗고 굶고 마주서서 사음보의 호흡단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는 이렇게 사음보의 규칙적인 유력격으로 전개되는 양식입니다. 잘못된 것은 1번입니다. 44번입니다. 다음 시조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와 가장 가까운 것은 흥망이 유수 수없이 많다하니 만월대 추초로구나. 만월대의 추초 가을 풀만 가득하구나. 흥망이 흥하고 망함이 수없이 많다하나 만월대에 가을 풀만 가득합니다. 뭐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역사의 무상함이 느껴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풀만 가득합니다. 역사의 무상함, 맥수지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멸망한 나라를 보고 탄식한다는 뜻입니다. 500년 왕업이 목적, 500년 고려 역사가 고려 역사가 목적, 목동의 피리 속에 남아 있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 눈물겨워하노라. 그래서 맥수지탄, 멸망한 나라에 대한 탄식입니다. 같은 말로 서리지탄입니다. 만시지탄, 때가 늦었음을 탄식함이고요. 망양지탄은 학문의 길고 어려움을 탄식함, 비육지탄은 능력이 쓰이지 못함을 탄식함의 뜻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자 45번입니다. 다음 중 현대어플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중에 병 없은 이 몸이 분별 없이, 분별은 걱정 없이가 되겠습니다. 걱정 없이 늙으리라. 그 다음 자 제너머 성군농 집에 술 익었다는 말 듣고 술 익었다는 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입니다. 마음이 어린 후니 어리석다의 뜻이죠. 이거 우리 많이 했죠, 그죠? 예, 어리다의 뜻은 과거에 어리석은 였습니다. 그 다음 자 동규로 세몸되어 한 놈같이 지내다가 두 아우는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구나. 자 제망령과 뜻이 같네요, 그렇죠? 예, 누이가 먼저 죽은 것과 여기서는 동생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줄 모르는구나. 날마다 석양에 한숨 겨워 하노라. 한숨을 못 이기워 하노라. 근심이겠죠, 그렇죠? 근심을 겨워 못 이기워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 걱정 없이, 그 다음에 있다는이 아니고 익었다는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2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 다음 자 이번에는 46번입니다. 기역 리을 중 의미가 옳은 것은 자 맑은 강물 한 굽이 말을 안고 흐르니, 마알은 마을입니다. 마을을 안고 흐르니
긴 여름 강촌에 일마다 유심하구나 그윽하구나. 한가로운 마을의 풍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로 가며 저절로 가는 것은 저절로 오는 것은 집 위에 있는 제비요.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까운 것은 물 가운데 있는 갈매기로구나. 늙은 계집은 아내는 종휘에 그려 장기판을 만들고 젊은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고기 낚을 낚시를 만들고 있구나. 한 병에 많은 병에 얻고자 하는 바는 조그만 오직 약물이니 조그마한 몸이 이 밖에 또다시 무엇을 바라겠는가. 즉 만족하는 삶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분지족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기억 마음을 가지고 마을 되겠고요. 깊이 스며드는 거 아니고 그윽하답니다. 그 다음 자 한서린병은 많은 병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모두 틀렸고요. 자 조그마한만 뜻이 같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7번입니다. 다음 수필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가장 관계 깊은 시조는 자 그럼 수필의 주제를 찾고 그것과 연관된 작품을 선택지에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림을 잘 모른다. 산수화나 수묵화 같은 동양화의 감시관을 갖추지 못한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처지다. 그러나 어느 전시회에서 검정색 하나만을 써서 그린 수묵화 앞에서 섰을 때의 감동을 나는 잊지 못한다. 자 그럼 수묵화에서 어떤 감동을 느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오래 잊었던 잔잔한 호수의 거울같이 평정한 행복감. 잔잔한 호수에서의 평정한 행복감이 바로 그 수묵화에서 느끼는 감동입니다. 즉 뭔가 복잡하지 않고 잔잔하고 고요한 가운데 느끼는 마음의 평화로움, 이런 것이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 즉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에서 마음의 평화로움, 즉 한적함에서 느끼는 마음의 평화로움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거는 간데 없구나. 어집어 태평연월이 모두 꿈과 같구나. 역사의 무상함을 얘기했습니다. 고려 역사의 무상함. 그러니까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고진 저 늙으니 짐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어 있어 돌이라 무겁겠는가. 늙어도 서러운데 어떻게 짐을 조차 지실까. 늙음에 대한 공경, 그죠? 예, 늙은이에 대한 공경이겠죠. 노인에 대한 공경입니다. 노인 공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늙어도 서러우니까 짐은 젊어야 지자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 일치춘심을 자규가 알겠냐마는 다정 즉 생각이 많은 것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봄날의 애상입니다. 어떻게 봄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화 백꽃 폈고요. 그 다음에 일지춘심 한가닥 나뭇가지에 걸린 봄날의 마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봄날의 애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추강의 밤이 드니 가을강의 밤이 드니 물결이 차구나. 낚시 던지니 고기 아니 무는구나.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 저어오노라. 즉 어떤 그 빈배 욕심 없음이 되겠죠. 그렇죠? 추강에 에서 느끼는 무심함이 되겠습니다. 욕심 없는 삶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되겠네요. 그렇죠? 한가로운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화자의 어떤 삶의 태도, 한적함, 유유자적함을 나타내는 것은 4번입니다. 동지딸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잘라내요. 춘풍 이불 속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즉 결혼한 님 오시거든 그때 이어서 펴겠다. 즉 임과의 사랑을 얘기했죠. 그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건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번에 다음 작품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님과 백성 사이 하늘과 땅이로다. 나의 서러운 일을 임금께서 다 알려 하시거든. 우리들 즉 우리 백성이들 어찌 살진 미나리를 혼자 먹겠는가. 자 군신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게 군신주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형아 아우휘야 내 살을 먼저 보라. 누구 손에 태어났건데 양제 모습조차 같은 것이냐. 한 전 먹고 길러냈으니 딴 마음 먹지 마라. 즉 형제 간의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 그 다음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자 부모에게 효를 실천해라.
모두 일정한 어떤 교훈을 전달하고 있네요. 그죠? 형제 우애, 부모효, 군신주 우의. 자, 그러니까 모두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 지은 작품이겠죠. 그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8번은 2번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9번입니다. 다음 중 딴 마음, 먹지 마라 해서 딴 마음 뭘까요, 여러분? 앞서 보겠습니다. 한 전 먹고 길러냈으니 딴 마음 먹지 마라. 그럼 뭐겠습니까? 형제간의 우애를 해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5번, 즉 형제간의 우애를 흐트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49번 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수와 관계된 한자 성어입니다. 사수. 자,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길 일은 다하여라. 즉 부모에게 효를 실천하고 떼내진 후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풍수지탄입니다. 즉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탄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살아실 때 섬길 일은 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실 때 섬길 일은 다하여라. 풍수지탄. 알겠습니까? 자, 그럼 1번 거한 재미, 아까 부부 유별을 나타내는 한자 성어였고요. 간담상주, 서로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맥수지탄, 멸망한 나라를 보고 탄식함. 세옹지마, 인생사, 길흉, 화복이 반복됨의 뜻이고요. 정답은 풍목지비 또는 풍수지탄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자, 51번 가는 공무도화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 나는 황진이의 시조입니다. 그 다음 다는 자, 역시 자, 개랑, 즉 누구? 조선시대 기생의 시조입니다. 개랑의 시조, 그 다음 황진이의 시조, 그리고 고대가요 공무 도화가였습니다. 그럼 자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민요조의 율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가는 민요조의 율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 가와 다는 모두 참요, 자, 헐뜯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참요는 서동요, 그리고 정서의 정과 정곡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와 다는 자, 황진이의 시조 그리고 개랑의 시조였거든요. 모두 향토적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다 모두 이별로 인한 자, 쓰라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두 이별을 주제로 한 작품이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52번입니다. 다음 고시조 중 그 주제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어저 내일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황진이, 기생 황진이가 노래한 이별을 주제로 한 시조입니다. 그 다음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님 역시 기생 개랑이 쓴 이별을 주제로 한 시조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삼동에 배옷 입고 암혈에 눈비 맞아 구름 낀 변이조차 쬐은 적이 없건만은 서산의 혜진이 그것이 눈물겹구나 조식이 쓴 임금의 승하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 다음 내 언제 무신하여 이물 소격관대 무신 신용이 없어 이물 소격관대 월침 삼경에 온 뜻이 전혀 없네. 추풍에 지는 나뭇잎 소리야 난들 어찌하겠는가. 역시 황진이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이별입니다. 따라서 조식의 임금을 잃은 슬픔을 노래한 세 번째 작품만 주제가 다릅니다. 그 다음 53번입니다. 다음 시조 중 창작 의도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가 청산을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 밤낮을 그치지 않고 가는 것인가. 우리도 그치지 말고 우리도 저 청산 유수처럼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 늘 푸르게 살고 싶구나. 이 작품은 학문을 열심히 수양하겠다라는 다짐을 노래했습니다. 학문 수양에 대한 다짐입니다. 그 다음 나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려는 다하여라. 자, 효를 실천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답니다. 노래 삼긴 사람 시름노 많기도 많구나. 일러 다 못 일러, 즉 시름을 말로 다 못 풀어내. 노래로 풀고자 하는 것인가. 만약 진실로 그 시름이 풀릴 것 같으면 나도 노래로 풀고 싶구나. 근심을 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심을 풀고 싶은 마음.
다음 보시겠습니다. 내희 좋다 하고 남 싫은 일 하지 말라. 즉 의를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요, 학문수양 교훈이죠. 효실천도 교훈이죠. 자, 의를 실천하도 교훈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훈을 전달하는 걸 교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근심을 풀고 싶은 마음을 노래한 신흠의 시조는 이 교술과 관계없죠, 그죠? 즉 이거는 서정입니다. 따라서 교술과 서정의 차이를 아시면 정답 다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작품의 화자가 지니고 있는 삶의 자세와 적절치 않은 것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초야 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초야 자연에 붙여 사는 어리석은 선비의 삶이 이렇다 어떠하려 하물며 천석고항 즉 자연을 사랑해서 생긴 병입니다. 이걸 고쳐 무엇하겠는가 즉 자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따라서 화자는 자연에 순응하면서 안빈낙도의 정서를 노래했다. 맞습니다. 화자는 교훈적이면서 예찬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죠? 예, 즉 자연에서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반면 화자는 학문정진에 힘쓸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3번은 잘못됐습니다. 화자는 자연에 대한 강호가도의 정서, 강호가도 자연에서 즐기는 즐거움을 뜻합니다. 화자는 삶에 대한 관조적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5번입니다.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시조입니다.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잔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이미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즉 비교법 쓰고 있습니다. 그리던 이미 와도 그 반가움은 자연을 바라보는 먼 산 바라보는 이 즐거움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못내 곁기만 하구나. 즉 자연을 즐기는 어떤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던 임을 만났을 때보다 더 반가운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던 임을 만나는 것보다 자연을 즐기는 기쁨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다양한 은유적 표현 사용했다. 은유는 없습니다. 그죠? 예, 모두 직설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속적 즐거움을 초월한 자연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고유어와 한자어를 적절히 혼합했다. 여기 지금 한자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번도 틀렸고요. 1번, 2번, 4번 틀렸고 3번만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방 안에 혔는 촛불 눌과 이별하였관대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 것인가. 이계의 시조인데요. 사육신 중 한 사람입니다. 즉 단종을 잃은 슬픔을 노래한 작품인데요. 특히 화자 자신의 마음을 무엇에 촛불에 이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촛불은 화자 자신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10년을 경영하여 초가 3간 지어내니 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 한 간 맡겨두고 강산은 들을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자, 자연을 예찬한 시조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시켜 나갔죠? 자, 초기에는 앞부분에서는 초가 3간 초가 3간 지어서 나 한 간 달 한 간 청풍 한 간 맡겨두고 근경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강산은 들을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해서 자, 강산은 원경 멀리 있는 거죠, 그죠?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상을 옮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작품 보겠습니다. 자, 황진이의 시조입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요. 황진이의 자, 사랑, 임에 대한 임을 향한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즉 임과 함께하는 시간은 짧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는 특징이 있죠, 그죠? 자, 즉 추상적인 시간을 싹둑 잘라서 이불 속에 넣어둘 수 있는 사물로 치환시켰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 그 혼자 있는 기나긴 밤을 중간 부분을 싹둑 잘라서 둘둘 감아서 이불 속에 넣어둔다는 얘기니까요. 자, 추상적인 시간을 사물로 치환시켰다는 얘기가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번에는 맹서성의 강호 사시갑니다.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치등이 절로 난다.
즉 강호 한정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 몸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모두 역구는 또한 임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유교적 자세를 드러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 무생물을 생물로 치환했다. 촉은 무생물인데 자, 화자 자신으로 치환시켰죠. 이 감정을 이입시켰으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나, 선경우정 방식. 자, 자연예찬을 노래한 숭순의 시조인데요. 선경우정 방식이 아니라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증기가 되겠습니다. 3번, 추상적 개념인 시각을 구체적인 사물로 치환시켰습니다. 맞습니다. 4번, 자연을 즐기면서도 그 또한 임금의 은혜라는 유교적인 자세, 가치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옳지 못한 것은 2번입니다. 57번입니다. 기역, 리을 중 화자의 태도와 정서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자, 기역, 촉불입니다. 화자의 감정이입의 대상물입니다. 그 다음 달, 자, 자연입니다.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 자연이 되겠습니다. 디귿, 어론님, 자, 사랑하는 님입니다. 그 다음 리을, 강호, 자연입니다. 자, 그럼 화자의 태도가 가장 이질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져볼까요? 촛불, 즉 단종을 잃은 슬픔을 얘기했으니까 화자의 정서는 슬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은 자연물이니까 어떤 긍정적인 대상이죠. 자, 그 다음 디귿이 뭐였죠? 어른님, 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역시 긍정적인 대상입니다. 그 다음 자, 강호, 자연이가 역시 긍정적인 대상이죠. 모두 자, 강호, 그리고 자, 사랑하는 님, 그 다음 달까지 모두 긍정적인 대상인데 비해서 촛불은 자, 부정적인 정서를 환기시켜주죠.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가 가장 이질적인 건 1번 촛불이 되겠습니다. 부정적 정서, 나머지는 모두 긍정적 정서가 되겠습니다. 대립적입니다. 그 다음 58번입니다. 가부터라에서 안분지족과 무라일체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끼리만 묶은 것은? 안분지족, 만족하는 삶의 자세, 무라일체, 자연과 하나가 된 경지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라 되겠고요. 그렇죠? 예, 라와 나가 되겠습니다. 나,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노래했고요. 안분지족이 되겠죠. 그렇죠? 예, 초가삼간 지어서 초가삼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청풍, 달, 나한간 같고 강산은 들 데 없으니 둘러도 보겠다 해서 만족할 줄 아는 삶의 자세, 안분지족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라에 보면 자, 강호의 보미들이 미친 흥이 절로 난다. 무라일체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58번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59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끼리만 묶은 것은? 자, 그럼 임에 대한 그림을 노래한 작품은 아까 단종을 잃은 슬픔을 노래한 작품과 그 다음 황진의 시조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번에는 가와 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9번은 자, 2번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60번입니다. 다음 시조와 가장 유사한 정서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은? 앞서 배웠던 이계의 시조입니다. 즉 단종을 잃은 슬픔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입의 표현이 사용된 작품이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이화의 즉 백꽃이 월백, 달빛에 하얗게 비치고 은하수가 삼경인제, 일지춘심, 한 가닥 나뭇가지에 배인 봄날의 애상을 자규가 알겠냐마는, 즉 봄날에 느끼는 애상입니다. 유사한 정서, 자, 봄날의 애상이고요. 유사한 정서 아니겠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 2번 손에 막대 잡고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먹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하니, 즉 늙음을 한탄한 겁니다. 여러분 역시 자, 같은 정서 아닙니다.
우탁의 탈루가였습니다. 이화우 훗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이라고 했으니까 이별의 정한이죠. 따라서 이별 노래는 정답 3번입니다.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꾸나. 자, 의를 실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교술적인 작품이니까 관계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 즉 초가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든 남들은 비웃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얌의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 즉 나에게는 남이 비웃어도 띠집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니까 안분지족하는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남은 비웃어도 나에게는 충분하다.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가장 논이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그 밖에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그 밖에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으라. 그럼 그 밖에 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부귀 공명이 되겠죠, 그죠? 자연을 벗어난 나머지 일. 부귀 공명을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부귀 공명을 부러워하지 않음.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잔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이미 온다. 반가움이 이렇게 깊기 하겠느냐. 즉 잔들고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그리운 이미 오는 것보다 더 반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화일체의 경지, 자연과 하나가 된 물화일체, 물심 일회의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됨입니다. 다음 누고서 삼공도곤 삼정승보다 낫다 하이더 만승이 이만하랴. 만재산을 갖고 있어도 이만하겠느냐. 이제로 생각하거든 소부호유 즉 권력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 은거하며 지냈던 소부와 허유가 야갔던 것이구나. 아마도 임천한흥을 비길 곳이 있으라. 임천 즉 자연의 곁에서 붙어서 사는 즐거움을 빌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역시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말했습니다. 만족감, 자연의 즐거움을 노래했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윤선도의 만흥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은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로 김을 매지요. 나무로 창을 내겠다. 이때 남은 전원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자연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괭이나 호미는 어떤 자연에서의 삶을 상징하는 도구가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구름은 자연과 반대되는 공간입니다. 구름, 즉 부귀, 속세의 삶이죠. 부귀와 공명이 꼬인다 갈리 있어. 나를 꿰다 해도 내가 가겠는가? 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려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 와 자셔도 줬어. 강냉이는 자연이 주는 혜택입니다. 왜 사냐고는 웃지요. 뭐가 느껴집니까? 자연에서 사는 달관, 초월, 만족감이 느껴집니다. 달관, 초월, 만족의 정서입니다. 김상용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였습니다. 그럼 가에 비추신 부분, 앞서 만흥에서 비추신 부분이 뭐였습니까? 만흥에서 비추신 부분은 바로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즉 자연을 제외한 그 밖의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귀 공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부귀 공명과 뜻이 같은 것은 김상용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는 뭐였다? 구름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4번 3번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1, 2, 3, 4에 대한 가장 잘 어울리는 말로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1. 산수간 초가집 지어놓고 남들은 비웃다 하더라도 어리고 하만 뜻에는 내 분순가로라. 뭐다 여러분? 안분지족입니다. 1번은 안분지족입니다.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맑은 가에 실컷 앉아서 그 밖에 내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을 있겠느냐. 즉 자연에서의 만족감입니다. 그러니까 안빈낙도 자연에서 즐기는 즐거움 맞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소부호유가 야갔던 것이구나. 아마도 임천한흥 즉 자연에 임해서 즐기는 즐거움을 비길 것이 무엇하겠느냐. 즉
어떤 경지입니까? 자연과 하나가 돼서 더 이상 필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라일체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심전심은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입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여러분. 3번, 3 여기군요, 그렇죠? 예. 그리던 님이 찾아온다 하도 반가움이 이보다 더하겠느냐.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못내 듀하리라. 이것 또한 어떤 무라일체의 경지겠네요, 그렇죠? 예, 무라일체 맞습니다. 즉, 나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반가운 님이 찾아오도 이것보다 더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산을 보는 즐거움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무라일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은 비길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했으니까 만족함, 안빈낙도, 안분지족 등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도 같이 강호 한정, 강호에서 즐기는 한가로움이 되겠습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이 이심전심 되겠죠, 그렇죠? 이심전심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66번입니다. 경기체가입니다. 경기체가는 고려 중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집권계층인 신진사대부의 득에 찬 기상, 자신감을 뽐낸 향락적, 풍류적인 노래를 말합니다. 따라서 설명 보겠습니다. 삼국시대 출연한 장르 아닙니다. 고려시대 노래입니다. 그 다음 고려 가요 하나는 맞습니다만 유토피아적인 동경 노래한 건 이건 청산별곡이죠, 그죠? 살얼이 왔다, 청산의 살얼이 왔다, 머루랑타리랑 먹고 청산의 살얼이 왔다라고 한 이 청산별곡이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노래했습니다. 주로 사대부가 작가인 정영시 맞습니다. 그리고 조선전기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모두 경기체가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조선 초기 산문문학 아닙니다. 경기체가는 운문문학입니다. 5번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는 시조를 말하는 거니까 이 부분 역시 틀렸습니다. 경기체가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가사입니다. 전국인의 상춘곡입니다. 상춘곡, 봄을 즐기는 노래인데요. 최초의 가사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의 가사. 이고요. 주제는 봄경치를 즐기는 만족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삶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상춘곡에 계절의 변화에 따른 대상의 차이 주목하고 있다. 상춘곡에는 봄, 즉 봄의 경치를 즐기는 거니까요. 계절의 변화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자연과 동화된 삶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몸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바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무타 백년행락, 백년의 즐거움이 이만하면 어떠하겠는가. 여기서 뭐가 느껴진다? 만족감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 서리법, 의인법, 직기법 등 다양한 표현 기법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화자의 시선 이동이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계절의 변화, 혹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계절의 변화라는 말이 나오면 3위인곡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위인곡, 그리고 같은 가사 작품 중에 송순의 면왕정가가 있습니다. 3위인곡과 면왕정가가 바로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경제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68번입니다. 기역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 작가와 대조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화자가 안타까움을 느끼는 대상입니다. 기역 보겠습니다. 홍진에 묻힌 분내. 홍진은 붉은 티끌인데요. 속세를 말합니다. 그 다음 니은 보시겠습니다. 흥이야 달을 쏘냐. 이건 봄날에 느끼는 흥이 되겠습니다. 봄의 흥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입니다. 나조해는 저녁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봉두. 산 봉우리를 말합니다. 봉우리 위에
봉우리 위를 말합니다. 그러면은요,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기역은 작가와 대조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화자가 안타까움을 느끼는 대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 속세였으니까요. 속세는 화자가 있는 어디 자연과 반대되는 공간이고 결국은 자, 화자가 안타까움을 느끼는 대상이 되겠죠. 그죠? 예. 그다음 자, 흥이야 미치겠는가라는 의미로 자연이 인간보다 우위에 있으면 드러난다? 아니죠, 여러분.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이죠. 그렇죠? 그다음 디귿은 저녁에 낚시하세라는 뜻으로 문제 해결에 있어 선공후사다? 선공후사와는 관계없습니다. 선, 공, 자,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후사, 사사로운 일을 나중에 한다는 얘기니까요. 역시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자, 리을. 리을이 뭐였죠? 자, 리을은 산, 봉, 우리, 위였습니다. 리을과 같은 백성의 삶에 대한 관심은 위정자로서의 책임감이다. 자, 위정자의 책임감 전혀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68번은 정답 1번입니다. 위정자로서의 책임감을 반영했다라는 작품은 이제 정철의 관동별곡이 적절합니다. 자, 69번입니다. 이 글의 시적 화자가 지닌 삶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자,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자연에서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을 골라내시면 되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전원에 남은 흥을 전나귀 위에 모두 싣고 계산 익은 길로 흥치며 돌아와 아이야 금서를 다스려라 남은 해를 보내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자연에서의 풍류를 노래했습니다. 그죠? 예, 자연 풍류를 노래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에 해야 할 일만 닦고 닦을 뿐이다. 즉 삶의 어떤 그 바른 도리, 삶에 있어서 어떤 바른 도리를 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술적인 내용이죠. 그죠? 예, 전혀 서정적인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삶의 바른 도리를 의로운 일을 쫓겠다. 바른 도리 추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도 사세거나 호미 메고 가자스라. 자, 이거는 이제 권농가입니다. 권농, 즉 농사를 권하는 노래입니다. 역시 이것도 교술적인 노래입니다. 그 다음 노래 삼긴 사람 시름이 많기도 많구나. 자, 이거는 시름을 풀고 싶은 근심을 풀고 싶은 마음이죠. 예, 근심 해소입니다. 그래서 자, 삶의 바른 도리 추구, 농사를 권함, 근심 해소는 전혀 자연 풍류와 관계가 없죠. 그죠? 상춘곡은 자연의 풍류였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70번 A와 유사한 발상 및 표현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자, A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무슨 표현법이죠, 여러분? 어찌 공명이 부기가 나를 꺼리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공명과 부기를 모두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는 방식으로 표현했죠.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공명과 부기는 사물인데 사물이 꺼린다는 것은 인간 감정이죠. 그러니까 인격화시켰네요. 주객전도 그리고 인격화입니다. 자, 여기 있네요. 주객전도 그 다음에 인격화시켰다. 그죠? 예. 자, 그럼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촛불은 이미 없어지고 하얗고 딱딱한 옷을 입은 빈병이라고 있습니다. 빈병이 하얗고 딱딱한 옷을 입었으니까 인격화입니다. 의인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정철의 관동별곡인데요. 영농과 벽계, 영농벽계와 수성체조는 이별을 원망하는 듯 영농, 벽계, 영롱한 푸른 시내와 수성, 아름다운 소리로 우는 새들은 이별을 원망하는 듯 이런 뜻인데요. 어찌 푸른 시냇물과 새가 이별을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푸른 시냇물과 새와 헤어지기 싫은 것이겠죠. 그렇죠? 예, 주객전도입니다. 그 다음 자, 김수영의 폭포입니다. 폭포는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이 사용되네. 그죠? 예. 그리고 폭도 없이 떨어진다. 그 다음 자, 4번 보겠습니다. 노신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자,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습니다. 역시 의인법,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71번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한자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상춘곡입니다. 괄호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엊그제 겨울이라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는 석양에 피어있고 녹양 방추는 푸른 버들과 아름다운 꽃과 푸른 가랑미족이 더욱 푸르구나. 칼로 자라 만든 것인가 붓으로 그려냈단 말인가. 조화 신공 조물주의 신기한 솜씨가 물물 경치마다 헌사롭구나.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 봄기운을 못내 겨워 끝내 이기지 못해 소리마다 교태가 가득하구나. 자, 여기 뭐가 있나요? 물알체이언이 즉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니 흥이야 다르겠느냐라고 해서 여기는 물알체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로 물심이력. 자, 그럼 정답은 3번입니다. 취생몽사. 자, 취해서 살고 꿈에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일장춘몽, 인생사 구름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 물알체, 물심이러, 즉 자연과 자아가 하나가 된 경지를 말하고요. 주객조도 주체와 기체가 서로 뒤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다음 72번 보겠습니다. 72번은 헌안설원의 규원가입니다. 대표적인 규방가사, 즉 아녀자가 지은 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규원가였습니다. 자, 기억, 같은 처지에 존재하기에 화자에게 위안이 됩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혀 있어도 7월 7석 1년 1도 실기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거든. 우리임 가신 후에 무슨 약수가 놓였건데 오거니 가거니 소십자 끝쳐 있는가. 그러니까 천상의 견우직녀는 1년에 한 번씩은 만납니다. 하지만 나는 1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처지의 존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보겠습니다. 난간에 비겨서서 님 계신데 바라보니 초로 풀잎 이슬은 맺혀있고 모은 저녁구름 지나갈째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는 더욱더 슬프기만 하구나 라고 했으니까 자, 니은 보겠습니다. 화자의 시선에는 님과의 재회에 대한 확신이 담겨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디귿 새소리 더욱더 서럽구나. 자, 새소리는 화자의 감정이입이 된 감정이입물입니다. 과거 회상을 촉발하는 구실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입물입니다. 리을 찾겠습니다. 아마도 이 님의 탓으로 살똥말똥하여라. 님, 즉 남편의 탓으로 내가 살 수 있을지 살 수 없을지 모르겠구나 라고 했으니까 결국 님에 대한 원망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헌안설원의 규원가였습니다. 자, 72번은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73번입니다. 다음은 관동별곡입니다. 기역 리을 중,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선, 천하지, 우, 이우하고 후, 천하지, 락, 이락과 가장 관련 깊은 것은 즉 무슨 얘기입니까? 근심은 먼저, 즉 즐거움은 나중에, 그 얘기입니다. 근심은 먼저, 즐거움은 나중에. 모름지기 위정자란 백성보다 근심을 먼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즐거움은 백성이 얻고 나서 나중에 느껴, 즉 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자, 어디겠습니까? 디귿 보세요. 창생 모든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제야 고쳐 만나 다시 또 한잔 하자꾸나. 즉 백성들이 즐거운 게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가 한잔하면서 나도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우후락, 즉 근심은 먼저 즐거움은 나중에가 되겠습니다. 정답 디귿 3번 되겠습니다. 자, 73번은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 역시 74번 관동별곡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초리. 자, 만폭동, 만개의 폭포가 있다고 해서 만폭동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이 만폭동의 장관을 얘기했습니다.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는 모두 폭포의 모습입니다. 은같이 깨끗한 폭포, 그리고 옥같이 맑은 폭포를 말합니다. 섞어돌며 뿜어내는 소리 10리까지 퍼졌으니 바깥에서 들을 때는 우레처럼 크더니
가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눈과 같구나. 자, 시각적 인상 그리고 청각적 인상 함께 사용됐죠, 그렇죠? 예, 시각적 인상은 눈과 같구나. 청각적 인상은 들을 때는 우레러니. 그래서 자, 감각적 표현 사용됐습니다. 1번 맞습니다. 그 다음 자연물에 의탁하여 애끓는 연군지정을 표현했다. 연군지정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만폭독의 장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비유법, 은 같은 무지개. 그 다음 대꾸법,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서로 맞서서 대립의 미를 나타내는 표현기법 대꾸법이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 기발한 조와 형상적 무체로 금강산, 폭포수, 만폭동의 아름다움을 잘 그려냈습니다. 따라서 적절치 못한 것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고전문학 감상의 실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작품들은요, 여러분들이 실제 자, 그 지문 분석해서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각 선택지와 함께 대비시켜서 맞는 답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이제 푸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고전문학 감상은요, 이게 현재의 어떤 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기 무척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즉 고전문학 중에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즉 가사 작품들, 앞서 얘기했던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 그리고 그 다음에 헌원선의 규원과 같은 이런 빈출 작품들을 중심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학습의 효과도 높이고 어떤 점수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풀어보시고요. 혹시 질문되는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